여기는 조선의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 채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15개 추종국가 무력까지 동원한 미제 침략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해온 미제의 패배가 세상에 공포되었습니다. 미제를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싸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오늘도, 아니 먼 앞날에도 길이 빛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괴뢰군을 내몰아 창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해왔습니다. 조선인민 앞에는 커다란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이 전쟁은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가장 강도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 문건들과 미국 지배층들이 작성한 비밀 자료들을 보면 미 제국주의자들이 역사적으로 100여 차례의 숱한 침략 전쟁을 해왔지만은 조선전쟁처럼 그렇게 주도 세밀하게 준비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면밀한 계획 밑에 조선전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정세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아시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영도하신 15여 성상의 항일무장 투쟁은 아시아를 정복하려던 일제의 야망을 짓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가져왔습니다. 정사의 길이 빛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고 조국이로 계선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맞이했을 때 민족의 환호와 기쁨은 온 조선 땅을 진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의 기쁨으로 들끓는 조선인민에게 통일되고 부강한 세조국 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습니다. 허나 이때 대양 건너 미국에서는 벌써 평화를 위협하는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1945년 미국 대통령 트럼에는 국회에 제출한 일반 교서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세계 제패론을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2차 대전 시기에 무려 600억 달러의 막대한 기운을 얻어 비대해진 미제. 전후 제국주의의 두목으로 등장한 미제는 침략의 예방을 아시아에, 특히 조선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성 정보조사국이 작성한 비밀 보고서를 보기로 합시다.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조선과 그 인민을 좌우하는 것이 미국의 지위를 상당히 강화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조선이 미국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은 물론 의심할 바 없다 라고 씌어 있습니다. 미제는 조선 땅을 오직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만 지목했습니다. 놈들은 1945년 9월 8일 남조선 땅에 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보십시오. 초 한 방 쏘지 않고 기어든 불청객이 해방자라는 것입니다. 미군에 의한 남조선 강점은 사실상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소고기였습니다.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하진은 악명 높은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오직 미군 최고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수립된 군종이 있을 따름이다. 그 군종은 일본 군종을 대신한다. 미제가 군종을 선포하고 맨 처음으로 벌려놓은 일이란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늘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군정이 가장 힘을 들인 것은 조선 전쟁에 써먹을 미제의 대포밥을 길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른바 국군을 편성하는 데 필요한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 군정 장관 아놀드는 군정 법령들을 연발하고는 응당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야 할 일제의 재산과 군사 기지들을 미제 수중에 넣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차넘쳐야 할 남조선 거리에는 새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제는 해방 직후 남조선 각지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 해산했으며 민주주의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을 백색 테러로 파괴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쟁 준비에 돌렸습니다. 미제의 손때 묻은 오영기자 마크 게인까지도 우리는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했다고 썼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단호히 항거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이 투쟁은 1946년 10월 인민항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노골적인 군정 통치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히자 교활한 미제는 괴뢰 정권을 세워 침략의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놈들은 유엔의 고수기를 이용하여 유엔 조선 이원단을 만들어 1948년 1월에 남조선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미제의 이 사원꾼들이 발을 들여놓자 항의와 배격의 목소리는 온 남조선 땅에 차 넘쳤습니다. 미제의 괴뢰 정권 조작의 길잡이로 기어든 이 꼭두각시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마침내 27구국 투쟁으로 번져갔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는
남북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조성된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 역량이 단합하여 미제의 단독 선거 음모를 분쇄하고 우리의 힘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남조선 전역에서는 매국적인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거적적인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폭력과 협잡으로 저들의 침략 도구인 괴뢰 정권을 조작했습니다. 미제는 이 정권이 그 무슨 독자성을 가진 정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기에 분장도 시켜보고 화려한 의상도 입혀봤습니다. 메가드가 만세를 제쳐놓고 이 정권의 이른바 건국식전에 참가하러 온 것도 그 하나의 좋은 신뢰로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승만이 북진 통일을 과대했을 때 메가드는 분열된 귀국의 최대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심장한 축설을 했습니다. 미제의 조선 침략 야망은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1866년에 우리나라에 침입했던 미제의 해적선 샤마노와 관련한 사진 자료들입니다. 놈들은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0여 년 동안 우리 조선을 호시탐탐 노려왔습니다. 전쟁을 하자면 더 많은 대포밥이 필요했습니다. 괴뢰정부 조작 후 놈들은 괴뢰군을 5만 명으로부터 1950년 6월까지 10만 명으로 늘리는 일에 먼저 달라붙었습니다. 미제의 발광적인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1948년에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으며 괴뢰군 안의 애국적 장병들까지 이에 합세해 나섰습니다. 그러자 놈들은 야수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미제는 저들의 북침 계획을 반대하는 일체 요소들에 대해 가차없이 검거 투옥하고 학살했습니다. 이 시기 미제의 노골적인 전쟁 정책의 희생물이 되기를 거부한 남조선 국군 장병들이 광화국 북반배로 집단적으로 의거해 왔습니다. 놈들의 불안은 컸습니다. 미 군부의 우두머리들은 북조선의 위력이 더 커지기 전에 제동을 가해야 한다고 미 국방성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광화국의 견인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괴뢰군 한 개 대대의 병력을 거느리고 의거 입국한 당시의 대대장 강태모는 그때를 회상하여 말합니다. 저는 남반부에서 지옥스러운 괴뢰군사를 하다가 우리 민족을 영원히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미제의 침략 정책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테러 통치에 불만을 품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1949년 5월 5일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 북반부로 뜻을 같이 하는 대래 전원을 데리고 이거 해왔습니다. 그때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으나 남반부 인민들과 애국적 군인들의 거세찬 반미국 투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던 놈들의 야수적 만행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놈들은 194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전쟁 준비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다구치기 위해서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남조선에 기어든 미군사 사절단 놈들은 괴뢰군의 사단은 물론 연대와 대대 일기까지 각각 10여 명의 고문들을 배치해놓고 훈련과 작전의 모든 지휘권을 완전히 틀어쥐었습니다. 그 당시 괴뢰군은 미 군사 고문들의 지령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심리전쟁 수행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미제는 괴뢰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누리는 한편 방대한 예비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력법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에 수많은 청장령들을 강제로 징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각종 무기들과 군사 보급 물자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미제는 김포, 수원, 오산, 원주를 비롯하여 여러 요충지에 군용 비행장들을 건설했으며 인천, 군산, 목포를 비롯한 여러 항구들을 해군 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제의 조선전쟁 준비는 미군 점령하에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을 조선전쟁의 출격기지, 보급기지로 써먹자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요코스카, 구레, 삿포로를 비롯하여 북은 홋카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는 중요 전략 지점들에는 해군 기지들이 재건되거나 신설됐습니다. 또한 미 칠함대에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들이 증강되었습니다. 미제는 B-29 폭격기들이 착륙할 수 있는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비롯하여 많은 군용 비행장들의 건설을 다그쳤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행동은 국제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1945년 7월에 열렸던 포스담 회담 자료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후 일본의 처리 문제가 토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트루맨도 참가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포스담 선언에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전범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때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제는 국제 공약을 이행하는 듯이 극동 군사 재판을 벌려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첫째가는 전범자로서 응당 이 법정에 호출되어야 할 일본 천황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메가더 사령부에 초대되어 정중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급 전범자들인 일본 정부의 대신들과 군부의 두목들이 비호를 받았습니다. 전 외무상 시게미스, 재정상 가야, 육군상 하다, 조선 총독 미나미, 육군대장 아라키, 군수상 기시를 비롯한 수급 전범자들이 처단에서 면제되고 후에 석방되었습니다. 미제의 비호하에 일본은 조선 전쟁을 위한 병기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군수품의 수리 및 조립 공장으로 전환된 히가시니용 중공업, 후지 자동차, 고마츠 제작소, 무사시 제작소들에서는 조선 전쟁에 쓸 군수품들을 생산했습니다. (1948년 49년에) 심각한 경제 과항에 부닥치자 미제는 조선 전쟁 도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과잉 생산으로 군수 독점체들이 니오는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생산의 감퇴로 실업자는 600만으로 늘어났으며 그것은 백악관의 뒤통수를 되게 후려 갈겼습니다. 뉴욕의 주식시장들은 일대 혼란을 빚어냈으며 사경에 처한 독점 재벌들은 강심제를 요구하여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악관은 그들에게 조선전쟁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벤프리트도 조선전쟁은 하나의 축복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1949년 가을부터 미국 정계와 군부 우두머리들의 남조선 행각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에 와 있는 미국 대사 무초의 38도 개선에 대한 이른바 시찰도 이 진지에서 저 진지로 분주히 이어졌습니다. 미 공군 대장 랜달, 미 육군 장관 로이알, 미 국무성 국동정책위원회 위원장 리셉 등이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습니다. 놈들은 시찰단 또는 친선 방문의 명색으로 기어들었는데 그 모두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38선의 괴력원 진지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미제는 북침기획 작전도까지 작성해놓고 있었으며 괴력원을 사촉하여 과국 북반부 지역에 대한 무장 침입을 동노골적으로 감행했었습니다. 놈들은 사실 이해 1949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제놈들이 기도가 실패하자 다음 해로 연기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의 흔적들은 오늘도 역력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38 경비대 중대장이었던 유성호는 그때를 회상하여 말합니다. 놈들이 가장 악랄하게 침략행위를 감행하던 적성군 인파관입니다. 그때 이재와 리스만 게레다당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나 공화국 반부를 침략하여 수많은 주민들을 학살하고 집들을 불태우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놈들은 음파선을 완전히 선하게 노리고 고지에 수많은 화점들과 전어들을 굴선하고 4개월 동안이나 집요하게 달려들었습니다. 놈들은 옹진에 전투사령부까지 설치하고 계속 증강된 병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경비대원들은 적들에게 선멸적 타격을 주어 끝내 놈들의 기도를 분쇄해버렸습니다. 미제는 오늘 또다시 남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대규모적인 전쟁 연습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침략적 도발 행동은 무장 진입 도발이 광번했던 1949년의 그때를 방불케 합니다. 1949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적의 무장 진입 도발 건선은 2617건, 매일 평균 8건에 달하는 이 범죄적 통계 숫자들은 북침 야역에 날뛴 놈들의 광증이 얼마나 절정에 달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950년 2월) 중순 메가더의 두 번째 호출을 받고 이승만은 일본으로 불려갔습니다.
사이의 비밀 회담에서 이승만은 1950년 7월 이전에 전쟁을 일으킬 때 대한 이른바 11개조 훈령을 받았습니다. 상전의 지시에 기세가 오른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는 자기의 정치 고문인 올리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공격 조치를 취하여야 할 가장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방어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강화될 때 우리의 지위는 100%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부르주아 신문들에는 우리 군대는 북조선을 공격할 준비를 끝내고 워싱턴으로부터의 공격 명령만을 기다린다는 신성모의 고함소리가 대서특필로 실렸습니다. (6월 18일) 미 국방장관 존슨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래들리가 도쿄에 날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궁성 앞 광장에서는 메가드가 미 국동군의 대열병식을 벌려놓았습니다. 3만 명의 보병과 기류와 부대들이 참가한 이 대열병식이 하루 사이에 준비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광장에서 일본 사무라이들이 태평양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요란한 열병식을 벌려놓고는 전쟁료를 올렸던 것입니다. 침략 전쟁을 앞두고 이런 열병식은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후에 신통에도 조선 전선에 투입된 미군 사단들이 참가한 이 열병식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 트루맨이 자기의 특사로 덜레스를 서울에 급히 파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기 바쁘게 덜레스는 남조선에 있는 미 군사 고문 단원들과 국방장관 신성모를 비롯한 괴력은 고위급 참모 사원들을 거느리고 38선의 최전방 진지에 나왔습니다. 물론 점잖은 외교관이 대낮에 최전방 진지에까지 나타난다는 것은 어울리지는 않았으나 그가 바꾼 특별한 임무로보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덜레스가 행차한 후에는 언제나 전쟁의 검은 구름이 떠돈다고 하여 그가 애화하는 손가방을 전쟁 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38선 전호에서 메가드가 미국해 청문회에서 실토한 것처럼 북쪽의 배비 대형은 중심 방어형으로 남쪽 괴력군 진지는 공격 태세로 배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흡족해하면서 제군의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는 그리 오래지 않다고 전쟁 개시에 암시를 주었습니다. 다음날 덜레스는 괴뢰 국회에 나타나 당신들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고 하면서 전쟁을 고취하는 연설을 했으며 그 이튿날에는 이승만과 다시 만나 북벌 계획을 재검토하는 등 매우 불망한 4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안심치 않아 서울을 떠나면서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위대한 연극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가 놓을 결정적 역할에 나는 매우 큰 의의를 부여한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6월 21일) 덜레스는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메가더 사령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존슨, 메가더, 브래들리와 4인 밀담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전쟁 도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전쟁 개시 날짜를 6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어째서 6월 25일로 정했겠습니까? 미 군사 고문 단장이었던 로버트가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왜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여기는 일본의 명성지 니꼬입니다. 전쟁 모의에 열이 오른 머리를 식히려 온 메가더 사령부의 고급 장교들은 25일 일요일 종호에야 여기에서 전쟁의 소식을 처음 듣고 놀란 것처럼 모두가 관광여행을 하는 노름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막뒤에서 미국 아리조나주 텍슨시에 있는 경납고들에서는 비행기들이 포장을 벗기기 시작했으며 일본 주둔 미 공군에는 폭격기와 추격기들이 보충되었습니다. 메가더거나 비행사들은 전투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8선의) 괴뢰군의 모든 부대들에는 비상 경계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24일 토요일, 이날 북반부 사람들의 생활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평화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람찬 노동의 한 주일을 보낸 사람들은 25일 일요일의 휴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에 겨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주는 듯 이날 서쪽 하늘엔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날 38선의 모든 괴뢰군들은 전투 태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도 놈들은 6월 24일 밤 서울 장교 구락부에서 무도회를 벌려놓고 참가도 하지 않은 제1선 장교들이 여기에서 긴장을 풀고 있은 듯이 헛소문을 퍼뜨려 놓았습니다. 놈들은 전쟁 개시 몇 시간 전에는 미군의 가족들을 인천항에 정박 중인 노르웨이 선박 라인홀드호에 실어 몰래 일본으로 빼돌렸습니다. 니꼬와 무도회의 이 노름들은 조선전쟁 도발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하고도 음흉한 술책들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 침략자들은 마침내 이승만 괴뢰군을 내몰아 과국 북반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조선인민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 준 이 전쟁은 철두철미 미제에 의하여 계획되고 준비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